불 속에 아이가 있어! 갓난아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조선 성종 말년 한양에서 사흘길을 걸어야 닿는 작은 고을.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초가집 처마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운 겨울밤 마을 끝자락 초가집 한 채에서만은 유난히 붉은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은 여인 소월. 그녀는 한때 궁수라간에서 손꼽히던 솜씨를 지녔던 상궁이었습니다. 성종 임금이 세자 시절 그녀가 끓인 장국 한 그릇에 이것이 진정한 조선의 맛이라 칭찬하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권세가 정씨 부인의 모함으로 궁에서 쫓겨난 지 이미 15년. 그녀는 이곳 변방 고을로 내려와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월의 배는 무겁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곧 아이를 낳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통은 저녁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점점 더 짧은 간격으로 밀려왔습니다. 마을 산파 할멈이 달려왔지만 소월은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셔야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소월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솥속에서는 사흘째 고안에는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병든 딸을 위한 보양식이었습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소월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맛도 흐트러진다. 그녀의 손이 국자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한 방향으로만 육수의 표면에 떠오르는 거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불의 세기를 확인하고 장작 한 개를 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거센 바람이 칼날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이 크게 요동쳤고 붉은 불씨 하나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마른 지붕의 집단으로 날아간 불씨는 순식간에 불길로 번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남자들은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고 여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겨울바람은 거셌고 불길은 순식간에 지붕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소월이가 안에 있어. 아이를 낳고 있다고 했어. 어서 문을 부숴. 하지만 이미 불길은 문간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물을 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때 부엌 안에서 소월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불타는 집단이 떨어지고 벽은 검게 그을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소월은 갓 태어난 아기를 포대기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바로 옆 불길이 미처 닿지 않은 구석진 곳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담율, 깊을 담, 질서율, 깊은 맛의 질서를 잇는 아이가 되어라. 어미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다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기적처럼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소리, 아기가 살아있어. 새벽녘 불길이 모두 꺼졌을 때
검게 그을린 초가집의 잔해 속에서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아궁이 바로 곁에 놓인 작은 포대기. 그 안에서 한 아기가 또렷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히 마치 불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 주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따뜻했지만 화상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그스름하게 건강한 빛깔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를 포대기로 감싸 안고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두 글자. 다뮬. 이장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월이의 뜻대로 이 아이의 이름은 다뮬이라 하겠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불에서 태어났구나. 불길 속에서 살아남다니. 범상치 않아. 하늘이 보호하신 게 분명해. 그날 이후 다뮬에게는 하나의 전설이 따라다녔습니다. 불 속에서 태어난 아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다뮬은 마을 이장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장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그들은 다뮬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1살이 되던 해 가을, 다뮬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관례대로 아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았습니다. 붓, 돈, 활, 실, 쌀. 아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미래를 점치는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뮬은 그 어느 것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기어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저 아이 좀 보게. 이장 부인이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다뮬은 부엌 아궁이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 위험해. 부인이 아이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다뮬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손을 뻗어 불빛을 만지려 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저 아이, 불을 무서워하지 않아. 저런, 역시 불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 그런가. 2살이 되던 해부터 다뮬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 다뮬만은 부엌 한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뮬아, 밖에 나가서 놀지 않겠니? 불, 예뻐. 뭐가 예쁘다는 거니? 빨강이 주황이 돼. 주황이 노랑이 돼. 이장 부인은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관찰한 끝에 깨달았습니다. 다뮬은 불꽃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작의 종류에 따라, 불의 세기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불꽃의 색을. 3살이 되던 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장 부인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맛이 이상했습니다. 다뮬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이거 어제 냄새랑 달라. 뭐가 다르다는 거니? 된장이 달라. 짜. 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무얼 안다고. 하지만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평소보다 짠맛이 강했습니다. 이 아이가 냄새만으로 이걸 안다니. 부인이 장독대를 확인해 보니 과연 된장독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물기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된장의 염도가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다뮬아, 넌 어떻게 알았니? 냄새가. 말해줘. 4살이 되던 해 겨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복통, 설사가 주요 증상이었습니다. 이장은 한양에서 의원을 불렀지만 약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담율도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그는 침착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담율아? 죽, 끓여줘. 죽? 응. 배가 아플 때는 따뜻한 죽이 좋아. 불을 약하게 하고 오래오래 끓여야 해. 이장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담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쌀을 오래 불리고 약한 불에 천천히 저으며 끓였습니다. 담율은 열이 있는데도 부엌으로 기어와 불을 지켜보았습니다. 불, 더 약하게. 이것보다 더, 응. 불이 화내면 안 돼. 신기하게도 그 죽을 먹은 담율은 다음 날부터 열이 내렸습니다. 이장 부인은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도 같은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하나둘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죽이 아니오. 불의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맞춘 약선이요. 4살짜리 아이가 이걸 안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아이가 정말 불 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사실이요? 5살이 되던 해 담율은 본격적으로 부엌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쌀을 씻고 장작을 나르는 일. 작은 손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장 부인이 생선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생선이 질기고 비린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담율이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냄비 소리 들어봐. 냄비 소리? 지금 탁탁탁 이렇게 들려. 화난 소리야. 뭐가 화났다는 거니? 물이 너무 적어서 냄비가 화났어. 생선도 화났어. 이장 부인은 황당했지만 물을 조금 부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글지글 평화로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촉촉하게 익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소리만 듣고 불의 세기를 안다니. 6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장의 회가변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장 부인이 국수를 삶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담율아, 잠깐만 국수 좀 봐줄래? 절대 불을 만지면 안 된다, 알겠지? 응, 엄마. 담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너무 화났어. 국수가 아파하고 있어. 담율은 조심스럽게 장작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를 더. 이장 부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불 만지지 말라고. 엄마, 미안해. 근데 불이 너무 세서 국수가 끊어질 것 같았어. 부인이 솥을 열어보니 과연 국수는 딱 알맞게 익어 있었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끓였다면 퍼져버렸을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이 국수? 어째 이렇게 맛있나? 이장댁 솜씨가 좋아서 그렇지. 아니,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장 부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담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장댁 아들이 범상치 않아. 불을 다룬다더군. 불과 대화한다는 소문도 있어.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부엌 일에 그렇게 매달리는 게 보기 좋지 않네. 장가는 어찌 가려고. 남자가 음식을 만든다니. 채통에 맞지 않아. 담율은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불 앞에 앉아 끊임없이 변하는 불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가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았고 가을까지는 참담했습니다. 쌀이 귀해지고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쌀이 한 대밖에 남지 않았구나. 온 가족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담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내가? 네. 쌀이 적을 때는 불과 물과 시간으로 양을 늘릴 수 있어요. 담율은 귀한 쌀 한 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동이에 물을 받아 쌀을 담갔습니다. 정확히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불리니? 쌀이 물과 친해져야 해요. 서로 친해지면 하나가 돼요. 2시간 후 담율은 불린 쌀을 큰 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쌀이 적을 때는 물이 많아야 해요. 담율은 가장 약한 불에 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한 방향으로만 저었습니다. 왜 한 방향으로만 젓니? 물이 빙글빙글 돌아야 해요. 그래야 쌀이 춤을 춰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담율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었고 불을 지켰습니다. 때때로 장작을 빼거나 더했습니다. 불이 졸리면 장작을 빼고 불이 추우면 장작을 더해요. 불이 졸리다니. 넌 정말 불과 대화하는구나. 마침내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한 대의 쌀로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의 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장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은, 이건 어떠세요, 아버지? 이 맛은 궁에서나 맛볼 수 있는 맛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맛을? 담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이 가르쳐줬어요. 천천히, 오래, 정성스럽게 하면 적은 것도 많아진다고요. 그리고 맛도 깊어진다고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배는 불렀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장은 담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담율아, 네 아버지,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하늘이 특별한 재능을 준 것 같다. 저는 그저 불이 좋을 뿐이에요. 그 재능을 언젠가는 더 큰 곳에서 펼칠 날이 올 것이다. 담율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담율은 15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지만 여전히 부엌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담율의 솜씨를 인정했습니다. 병든 이가 있으면 담율을 찾았고 잔치가 있으면 담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종 임금께서 백성들의 실상을 살피라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초라한 행색으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며칠째 굶주린 채 산길을 헤매던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주막이 있나? 마을 입구의 허름한 주막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주막이라기보다는 민가에 가까웠습니다. 주인장 계신가? 나이든 여인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무엇을 드릴까요? 밥 한 그릇 주시오.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 쌀이 떨어져서 죽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죽이면 어떻소? 따뜻하기만 하면 돼요.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소.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인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곧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담율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끓일게요. 그래, 담율아. 부탁한다. 담율은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불렸습니다. 평소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굶주린 상태시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맛은 포기할 수 없어. 담율은 불을 지폈습니다. 적절한 세기로. 그리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먼저야. 온도는 55 정도가 적당해. 담율은 숫자를 몰랐지만 그 온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혀끝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따뜻함. 30분 후 담율은 죽을 그릇에 담아 박문수 앞에 놓았습니다. 손님 드세요. 박문수는 별 기대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 단순한 쌀죽이었지만 쌀의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온도였습니다. 이 온도는 어떻게? 박문수는 궁수라간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음식이 가져야 할 온도를. 주인장? 예, 손님. 이 죽을 누가 끓였소? 아, 그건 우리 마을의 담율이라는 아이가 끓였습니다. 아이라고? 네, 15살 된 소년인데 부엌 일을 곧잘합니다. 박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소. 지금 당장. 담율은 주막 뒤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율아, 손님이 너를 찾으신다. 담율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죽을 끓였다지? 네, 그렇습니다. 박문수는 담율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15살의 소년. 하지만 그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담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배운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불이 가르쳤습니다. 불이? 무슨 뜻이냐?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 색깔을, 소리를, 온도를 정확히 읽으면 음식도 정직하게 답합니다. 박문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죽의 온도가 정확히 55도라는 걸 아느냐? 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담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혀끝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따뜻함은 압니다. 너무 뜨거우면 맛을 느낄 수 없고 너무 미지근하면 음식이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이 맛은 궁의 법도를 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부모가 누구냐? 담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궁수라간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소월이라 했습니다. 박문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소월, 소월 상궁이라고 아십니까? 박문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그가 막 궁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소월 상궁은 수라간에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가진 이였습니다. 성종 임금이 세자 시절 그녀의 음식을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권세가 정씨 부인의 모함으로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박문수는 그때 그 부당함에 분노했지만 미천한 신분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월 상궁은 박문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종 임금께서 가장 아끼시던 수라간의 최고 솜씨였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모함으로 쫓겨났지. 억울한 일이었다. 담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은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면 맛도 흐트러진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소월 상궁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소월 상궁의 아들이 이곳에 있었구나. 박문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박문수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담유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유라,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한양으로요? 그렇다. 내 재능을 더 큰 곳에서 펼쳐야 한다. 담율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장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담율아, 가거라. 이것이 내 운명인 것 같구나.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괜찮다. 내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장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담율아, 너는 처음부터 특별한 아이였어. 불 속에서 태어난 아이. 평범한 삶을 살 아이가 아니야. 열흘 후 담율은 한양으로 가는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를 전송했습니다. 담율아, 잘 다녀와라. 궁에 가서도 그 솜씨 잃지 마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담율은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곳, 불 앞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 어머니, 제가 궁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계셨던 그곳으로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흘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담율은 처음 보는 세상에 놀랐습니다. 큰 길, 많은 사람들, 높은 건물들, 그리고 마침내 한양의 거대한 성문이 보였습니다. 와! 담율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은 더 클 테니. 박문수의 말대로였습니다. 궁궐로 들어서자 담율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드넓은 마당, 높이 솟은 정각, 화려한 단청, 금빛 기와. 하지만 무엇보다 담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수라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저기가 수라간입니까? 그렇다. 담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던 자리, 어머니가 불을 지피던 곳. 하지만 수라간 입구에서 한 상궁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씨 상궁이었습니다. 잠깐, 사내는 들어올 수 없다. 박문수가 나섰습니다. 임금의 명이시다. 이 아이는 자비를 돕기 위해 온 것이니 막지 마라. 한씨 상궁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담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비리라. 좋다. 하지만 음식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담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렇게 담율은 조선 궁궐 수라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야, 사내놈. 물 길어와. 장작이 부족하다. 빨리 날라. 채소 다듬는 것도 서툴구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나? 여인들은 담율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사내가 수라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던 것입니다. 담율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나르고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율의 눈은 항상 아궁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라간의 불은 마을의 불과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뜨거웠습니다. 여러 개의 아궁이가 동시에 타올랐고 수십 명의 상궁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담율에게는 똑같이 읽혔습니다. 불의 언어는 어디서나 같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고 상궁 한씨가 왕의 아침 수라를 위해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쓴맛이 돌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한씨 상궁은 초조해졌습니다.
왕의 수라에 잘못된 음식을 올리면 큰 벌을 받습니다. 심하면 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담율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 색깔을 보았습니다. 너무 붉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된장이 타고 있다. 담율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음식에 손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시 상궁은 점점 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담율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상궁마마, 뭐냐? 한시 상궁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불이 너무 셉니다. 뭐, 감히 사내 주제에 불을 논하느냐? 된장이 먼저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도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한시 상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수라상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상궁들은 각자 일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너 다시 끓여봐라.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알겠나? 담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율은 조심스럽게 솥 앞에 섰습니다. 먼저 불을 낮췄습니다. 장작 3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솥을 아궁이에서 잠시 내렸습니다. 다른 상궁이 물었습니다. 왜 시키는 거냐? 탄맛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음식도 놀라면 맛이 흐트러집니다. 담율은 새로운 된장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여전히 쓴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조금 더하고 물을 더 넣어야겠어. 담율은 물을 얇게 썰어 넣었습니다. 무의 단맛이 쓴맛을 중화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한 불에 올렸습니다. 불은 천천히 고르게 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음식도 놀랍니다. 10분 후 구수한 냄새가 수라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시 상궁이 맛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쓴맛은 완전히 사라지고 깊고 구수한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된장의 감칠맛, 무의 은은한 단맛, 그리고 오래 끓인 육수의 깊은 맛. 됐다. 이거면 된다. 수라상이 성종 임금께 올라갔습니다. 성종은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요즘 그는 어떤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속이 늘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된장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임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맛은 2숟가락, 3숟가락, 그리고 그릇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곁에 있던 내관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께서 한 그릇을 다 비우신 것은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라간 상궁을 불러라. 한시 상궁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예, 전하. 오늘 국은 누가 끓였느냐? 한시는 머뭇거렸습니다. 소신이 끓였사옵니다. 성종은 한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말라. 그대의 솜씨가 아니다. 과인이 그대의 솜씨를 모를 것 같으냐? 한시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전하, 사실은 그때 담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끓였사옵니다.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종은 담율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소인은 담율이라 하옵니다. 담율, 내가 소월의 아들이냐? 그러하옵니다. 성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미를 닮았구나. 그 눈빛이. 임금은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그가 아직 세자였을 때
병을 앓아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갖은 약을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소월 상궁이 끓여준 국 한 그릇. 그 맛에 그는 다시 식욕을 되찾았습니다. 과인이 세자 시절 소월이 끓여준 국이 있었다. 오늘 그 맛이 났다. 담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내 어미는 억울하게 궁을 떠났다. 과인이 미처 막지 못했다. 성종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이렇게 궁으로 돌아왔구나. 담율이 왕의 수라를 끓였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수라가는 대대로 여인의 자리였습니다. 사내가 음식을 만든다? 이는 음양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옵니다. 영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을 수 있으나 이를 계속 허락하신다면 조정의 법이 무너지옵니다. 하지만 성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들은 과인이 몇 년간 제대로 수라를 들지 못했는지 아시오? 어이들이 갖은 약을 올렸으나 효과가 없었소. 하지만 저 아이가 끓인 국 한 그릇에 과인의 속이 편안해졌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오? 전하, 그것은 우연일 수도. 우연이 아니오. 재능이오. 하늘이 내린 재능을.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궁궐 뒤편에서 은밀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승 김씨 그리고 몇몇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법이 무너지면 우리의 권위도 무너진다. 하지만 임금께서 마음을 두셨는데 중전마마를 움직여야 한다. 중전마마를? 중전마마께서는 요즘 몸이 편찮으시지 않느냐? 저 아이에게 중전의 수라를 맡기면 틀림없이 실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 조용히 궁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며칠 후 담율에게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전마마의 수라를 준비하라. 담율은 놀랐습니다. 중전의 수라는 왕의 수라 다음으로 중요했습니다. 중전 윤씨는 몇 달째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냉증, 손발은 얼음처럼 차갑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이들은 인삼, 녹용, 갖은 귀한 약재를 달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전의 몸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담율은 중전의 처소로 불려갔습니다. 중전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었는데도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손을 살펴봐도 되겠사옵니까? 중전이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율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운데 손바닥 중심은 미열이 있었습니다. 상궁마마, 중전마마께서 드신 약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가져온 약재를 보자 담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삼, 녹용, 부자, 계피 모두 몸을 뜨겁게 하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게냐? 한시 상궁이 반문했습니다. 몸이 차가운데 열을 더하면 안 됩니다. 마치 얼어붙은 고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겉만 익고 속은 더 차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히 내가 어이들보다 더 안다는 게냐? 소인이 감히 어이들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몸도 음식과 같습니다. 급하게 데우면 안 됩니다. 담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은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담율은 수라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진수성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신선한 닭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손질했습니다. 뭘 하는 게냐? 육수를 내겠습니다. 닭 한 마리로? 네.
중전마마의 몸은 지금 복잡한 맛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장 순수한 맛이 필요합니다. 담율은 닭을 큰 솥에 넣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불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약한 불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오래 끓여야 닭의 따뜻한 기운이 물에 스며듭니다. 6시간. 담율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불을 지켰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거품을 걷어내고 때때로 물을 보충했습니다. 다른 상궁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오래 끓이면 맛이 다 빠지지 않나? 중전마마께 신뢰가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담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은 거짓말하지 않아.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깊고 진했습니다. 담율은 그 육수에 잘게 다진 무와 대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부터 불린 쌀을 넣고 다시 천천히 끓였습니다. 이렇게 담백한 음식을 중전마마께서 드실 수 있겠느냐?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드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또 1시간. 마침내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담율은 직접 중전의 처소로 가져갔습니다. 마마, 소인이 준비한 음식입니다. 중전이 그릇을 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죽 한 그릇. 이게 전부냐?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예, 마마. 지금 마마의 몸은 화려함이 아니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맛은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합니다. 중전은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눈이 커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뜨겁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싱겁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닭의 맛, 쌀의 구수함, 무의 달콤함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음식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2숟가락, 3숟가락. 중전은 처음으로 그릇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이 맛은 중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구나. 그날 밤 중전은 처음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차가웠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중전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중전은 처소 밖을 걸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중전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궁궐이 떠들썩했습니다. 성종 임금은 담율을 불렀습니다. 내 덕에 중전이 살아났다. 담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다만 불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담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만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 예, 전하. 신분이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아픈 이에게는 따뜻한 음식을, 지친 이에게는 힘이 되는 음식을, 슬픈 이에게는 위로가 되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성종은 오래도록 담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어미 소월도 같은 말을 하였다. 음식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신들은 법을 말한다. 하지만 과인은 묻고 싶다. 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법이다. 성종은 담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대수라다. 궁의 모든 수라를 총괄하라. 담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하, 조선 최초의 남성 대수라.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견딜 수 있겠느냐?
담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과 진심만을 봅니다. 소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